한국 부동산 시장 요즘 참 이상합니다. 한쪽에서는 역대급 호황이라고 축포를 터뜨리는데 바로 그 옆에서는 진짜 못 살겠다고 비명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 기묘한 공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0조 원. 이게 뭐냐면요. 올해 서울하고 분당 오피스 시장에서 거의 달성 확정된 연간 거래액입니다. 역대 최고치고요. 말 그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말이죠. 동전의 양면처럼 바로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침체의 쓰나미. 네, 일부 지역 상권이 말 그대로 폐업 쓰나미에 그냥 휩쓸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거대한 호황, 다른 한쪽은 심각한 불황. 아니, 어떻게 이 두 가지가 한 나라, 한 시장 안에서 동시에 벌어질 수가 있는 걸까요? 정말 이상하죠? 자, 지금부터 이 모순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이 기록을 막 경신하고 있다는 시장의 밝은 면부터 한번 보죠. 대체 어디가 얼마나 뜨겁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네, 바로 오피스 시장입니다. 특히 서울과 분당의 상업용 오피스 시장은요, 그야말로 역사적인 투자 열기로 활활 불타고 있어요. 지금 한국 부동산에서 가장 핫한 곳을 딱 하나만 꼽아봐라 하면 단연코 이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특정 지역들은요, 불황이라는 말이 진짜 무색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인들한테 인기 최고인 판교, 그리고 환상적인 한강뷰를 자랑하는 이른바 마성광 라인 있죠? 마포, 성동, 광진구요. 여기에 새로운 교통망 호재를 업은 은평이나 광진 같은 곳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저마다 다른 매력으로 사람들을 계속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관광객들이 돌아오면서 소매시장에도 드디어 회복 신호가 잡혔습니다. 월간 외국인 면세점 이용객 수가요, 무려 5년 8개월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소매시장에 드디어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런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시장이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예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거든요. 대기업들이 이건 황금 시장이다 하면서 앞다투어서 막 뛰어들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이 황금 시장의 정체는 바로 시니어 주택, 우리가 흔히 시니어 타운이라고 부르는 그 시장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삼성, KB금융, 이지스 자산운용 같은 이런 거물급 플레이어들이요, 벌써부터 이 시장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말 장밋빛 이야기만 한 것 같네요. 하지만 이 화려한 기록들 바로 뒤편에는요, 아주 불안한 침체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어두운 이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이 사건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바로 서울의 랜드마크죠. 여의도 IFC 매각 분쟁입니다. 이게 수조 원짜리 초대형 거래였는데 고작 2천억 원의 계약금 문제 때문에 이게 다 틀어지고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시장의 가장 꼭대기에서조차 이런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이 어느 한 군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전방위적이에요. 주택시장에서는 데이터가 맞냐 떼리냐 통계의 논란이 있고요. 소매 쪽에서는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있고, 또 저기 부산에서는 핵심 개발 사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고요. 시장 전체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 침체의 현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경기도청이 이전한 지 불과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예청사 주변 상권이 거의 유령 도시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폐업 쓰나미를 맞은 거죠. 큰 기관 하나가 빠져나간 자리가 얼마나 큰 구멍으로 남는지 이걸 보여주는 참 씁쓸한 단면입니다. 자, 이렇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너무나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그럼 미래를 위한 대안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내일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직주락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일하는 곳, 직, 사는 곳, 주, 그리고 노는 곳, 락, 이 세 가지가 한데 어우러진 그런 통합 공간으로 낡은 도시를 새롭게 만들자는 아주 멋진 비전이에요. 그럼 이 직주락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서울 서남권처럼 지금은 좀 낡았지만 잠재력 있는 공업지대를 딱 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기동에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처럼 구체적인 재개발의 첫 삽을 뜨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활기 넘치는 새로운 도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이렇게 큰 계획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이렇게 침체된 상권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대학생들이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어요. 거리를 아예 공공예술 무대로 바꿔버리는 거죠. 아주 작지만 정말 의미 있는 시도들이고 어떻게 보면 풀뿌리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모든 현상들이 과연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첫째, 지금 한국 부동산은 하나의 얼굴이 아니라 아주 극명한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 둘째, 거대한 자본이 몰리면서 어떤 곳은 기록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셋째, 바로 그 뒤에서는 지역 상권 같은 곳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는 직주락 같은 도시 혁신이나 시니어 시장 같은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글로벌 자본이 계속 들어와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화려하게 바꾸는 동안 정작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역 경제는 과연 굳건히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이 거대한 하나의 흐름이 다른 모든 것을 집어삼키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어쩌면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겁니다.